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 네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교육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애들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몸의 발육 상태가 다르기도 하고 듣는 정보도 굉장히 다르고 뭐 형이 있거나 뭐 누나가 있거나 언니가 있거나 오빠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반에 또 그런 정보를 많이 아는 애가 있어서 굉장히 막 퍼져나가는 애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알 수도 있고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성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부모님 앞에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만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모님께서 지켜야 될 부분은 아예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너는 자유행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너무 아는 척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뭐 지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시면 그럼 아이들도 좀 덜 불편해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그 성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에 대해서 몰라서 교육을 못 한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역시 자라는 과정에서 성을 주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거나 토론을 해보거나 교육을 받아봤거나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어색하게 얘기를 꺼냈을 때 아이가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이런 대화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동네 이제 부모님들끼리 같이 뭐 그 토론,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신다든지 하면서 그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교육을 하겠다는 당위성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꺼내면은 우리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럼 아이들도 좀 부모님을 믿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관심 없다고 하는데 그냥 굳이 더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관심 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성교육은 언제 시작해서 딱 정해진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교육은 사실 기저귀 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기저귀 갈 때 시원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아이의 느낌을 존중해 주면서 규칙을 말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께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 물어봐도 괜찮을까? 그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사춘기가 된다라든지 뭐 특정한 시기가 되면 알려줘야 할 정보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성교육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경계를 배우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지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부터 성교육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마하고 딸이라고 하더라도 성에 대해서 너무 사적인 것들을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성년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너의 행동에 책임질 나이도 됐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건가, 데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래서 평등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성과 관련돼서 그 대중매체나 사회에서 원하는 몸, 규격화된 몸에 대한 폭력도 굉장히 심각한데 내가 그렇게 사회에서 원하는 몸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사전에 그렇게 피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전처럼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만큼 그 성관계를 해도 될 만큼의 관계가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는 친밀감, 관계를 더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성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함께하는 것이 나의 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나와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혹한 시선들이 있고 남성들한테 관대한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위축되거나 그런 통념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나의 가치관이 뭔지 당당해질 수 있는 이런 너의 기준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님들은 얼마든지 너를 지지해 줄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그런데 항상 이제 부모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작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성과 관련된 거라서 부모님한테 차마 얘기를 못하고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실망할 거라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너무 속상하니까 부모님이 실망할 거라든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부터 성교육을 시작할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성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적인 걸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드라마를 본다라든지 영화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본다라든지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장면인데 되게 낭만적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아이돌 그룹을 볼 때 되게 그 10대를 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아니면 옷차림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나의 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스스로 아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가장 난감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연령대가 아마 유아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이런 학년의 아이들이 많을 거고요. 좀 더 커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알면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유아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역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궁금해서 했을 수도 있고 어디서 무언가를 들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어떤 수준에서 질문을 하는 건지 일단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상상한 혹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답을 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얘가 뭐 때문에 질문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답변하는 거는 이제 단답형으로 주고받으면서 하시면 제일 편한데 아기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럼 아이가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는데 혹은 정자와 난자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정자는 이제 아빠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기씨이고 난자는 엄마 몸에서 만들어지고 정자는 아빠의 몸 밖으로 나와서 엄마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아빠의 몸에 음경이라는 성기가 있는데 음경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엄마의 질을 통해서 엄마의 자궁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 더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아이한테 좀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괜찮고,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럴 때는 그 성교육 전문 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의뢰하시거나, 혹은 아이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 의뢰해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약간 또 치사한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장황하게 어렵게 길게 설명을 해서 아이가 그 금방 관심이 딴 데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결국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부모님께 해도 괜찮구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 신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피하지 마시고 그 부모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